때려잡자 심재철.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정치? 이게 내란죄라는 거예요. 그 뭐 창란죄 다음에 새로 나온 거예요. 내란? 네. 무슨 형법, 말이 무슨 소리예요? 형법에 보면 내란죄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심재철은 뇌란죄죠. 뇌가 음란한 죄. 예. 그 2013년도에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 예, 누드 사진 보다가 들켰었잖아요. 그 당시 새누리당 자격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신분으로 누드 사진 보다가 걸렸었는데 그렇게 음란한 사람의 뇌가 죄인 거죠. 심재철이 현직 국회 부의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정부 때 임채정 국회의장이 말도 안 되는 요설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요설. 근데 진짜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헌법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 맞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경우는 누가 해도 언론에 실어주기가 힘든데 5선의 국회 부의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언론으로서도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내란죄는 우리나라 형법 8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규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단한다. 멋있네요. 두 가지예요. 이게 내란죄가 굉장히 무서운 건데 국토를 참절하거나 이완용이처럼 매국노처럼 팔아먹거나 이런 뜻입니다. 뭐 대충 알아들으실 거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조건이 두 개예요.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고 헌법을 문란하게 하려고 폭동을 한 자예요. 박정희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생각이 나고. 내란죄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우겨봐야 내란죄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정말 심재철이가 원하는 이걸로 한다면, 탄핵을 한번 발의해 보든가,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 하는 게. 그러니까 나 탄핵할래. 이러면 논리를 맞아요. 근데 이거 어디다가 뭐 내란죄를 붙이고, 이거는 정말 이게 이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지 아닌지도 지금 의구심이 됩니다. 홍준표를 중심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다 하고 있잖아요. 최고위원들도 나서서. 그러니까 이게 나도 질 수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망단님께서는 네. 이게 내가 왜 대답하지? 이걸 지금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질투심. 나 질 수 없어. 왜 쟤만 주목받을까? 쟤만 관심 주는 거 싫어. 이런 거죠. 관종병이라고 전염병이라는 새로운 학설이 지금 제기된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민주당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평들이나 말들 중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정치인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막말이에요, 이게. 속마음의 표현을. 막말이라는 형식을 비리진 않았지만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요거잖아. 맥락도 없고 의미도 없고 어떤 정보가 담아있지도 않고 그냥 뜬금없이. 근데 이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기 때문에 요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김학철이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뭐 탄핵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하는 그런 수준보다 더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내란죄를 왜 갖다 붙이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심재철식의 답인데 어저께 검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를테면 국정원 이야기할 때 국정원의 공작 정치를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 정반대로 지금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건데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 그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질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은 검찰에 출석한다거나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들의 어떤 공정거래에 대한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독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문재인 정부에 세뇌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국권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동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맥락 자체는 하나도 없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뭐에 꽂혔을까요? 너무 뜬금이 없어서 추론하기가 힘들어요. 심재철의 이런 발언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가치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이번에 3기 민주정부가 출범한 것 자체를 자유한국당에서는 내부에서는 암묵적으로 폭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탄핵 불복이란 말이 그렇죠. 예. 탄핵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네.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해서 점령군처럼 국가 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된다.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서 과거사위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도 즉각 중단해야 된다. 불법적 수사 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도 석방해야 된다. 아, 거기에 방점이 찍히네요. 석방하라. 그래서 이 사람 고발당했습니다. 정말 애국시민단체에 계시는데 애국국민운동 대연합 여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죠.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단체라고 자칭하시는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그 누드 펜션 운영자 고발당했고요. 김학철도 고발당했고요. 정미영 씨도 고발당했어요. 이분들한테. 김정숙 여사한테 막말했던. 네. 다음에 유여에도 고발했습니다. 아주 올바르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태극기 집회가 한참일 때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호통친 걸로 유명해지셨던 분이죠. 그러면 예,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는 건 보수가 아니다. 부끄러워해야지.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보수를 더 부끄럽게 하는 짓이다라는 취지로 태극기 집회할 때마다 그 앞에 나타나서 호통치고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자료 보지 마시고요. 이분의 성함이 뭐라고요? 오천도? 뜨거운 이름. 오천도. 이건 그냥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국회 부의장으로서, 자유한국당 목색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예. 부의장으로서 어떤 존재감을 막 드러내야 되는 상황, 자기의 목적성, 지금 고발당하고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거를 알고 감수하고서도 저지른다는 거는 다른 의미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 원내대표 선출 관련해서 무슨 알력싸움 같은 아니, 걸로. 국회 부의장이 원내대표로 갈 이유는 없죠. 사실은 급이 더 낮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낙마 이후에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 것처럼 보여요. 홍준표가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원래 당대표들이 지금 2년씩이죠. 임기가. 예. 근데 임기를 못 채우고 지금 홍준표는 당대표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그 구심점이 없을 때 심재철은 사실 친이 느낌도 나고요. 뭐랄까 약간 중립적인 느낌을 좀 주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도 갔지만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친박과 비박이 막 치열하게 싸울 때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전 그런 조건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에 있는 존재감을 확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의도는 훌륭한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잖아요. 이 뭐 그 보좌관들을 이제 빠따 때려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야, 이건. 내년 5월달, 6월달 정도 되면 20대 국회 1기가 끝나잖아요. 2년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가 11월달이니까 국회 부의장 내려놓는 것도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6, 7개월. 그럼 그 다음에 진로를 모색해야지.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시옷 리을 기획 초선게임. 슛. 쓰레기. 이거 똑똑해라. 한 번씩 맞추시네요. 이 내기 같은, 요즘에 말로 조심하라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쓰레기. 이 판표 같은. 홍준표의 이름이 페이스북에 거론되고 막 이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홍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이름을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왜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썼는데 그 이야기를 쓰게 된 배경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정우택 이후에 원내대표 경선이 돌입을 했는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밀고 있는 인물이 김성태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김성태를 밀고 싶은데 쪽수로는 친박이 훨씬 많잖아요. 친박 중에는 뭐 지금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한성교, 이거 죄송합니다. 발음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한성교 등 친박들이 무지하게 막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예요. 이거는 언론이 그냥 막 내지르는 게 아니라 국회 출입 기자들이 분위기 살살 봐가면서 이 중에 누구 나온다를 해서 딱히 그 보도가 나갔을 때 난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마음속에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거야. 3선, 4선급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 중에 분위기가 너무 이제 극단적인 친박 쪽으로 가니까 범친박이라고 불리우는 범친박. 이주영.
이주영 씨가 세월호 사건 때 해수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그 이주영 씨가 이제 성격이 좀 무난한가 봐. 그래서 친박 쪽에서 이주영을 미는 분위기가 좀 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 아직 판세는 잘 몰라요. 요건 엄청나게 발품을 한다면서요. 당사자들이 의원들로 다 만나고. 예. 근데 그 이주영이 자기가 그러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관계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과 총학생회장 정도의 느낌이라고. 당대표가 권한이 막강한 거죠, 사실은. 당 전체로 보면. 그래서 그 홍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홍준표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주영이 판사였던 거죠. 그렇죠. 홍준표가 검사일 때 너는 판사도 아닌데 왜 홍판표라고 판자를 쓰느냐. 판결하다 팔자. 아. 그래서 그 이름을 즉석에서 바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름 개명하는 게 어려웠대요. 근데 보통 지방이나 어디 내려가면요. 검찰청하고 법원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다 자기들끼리 그냥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놀아요. 특혜, 사실은 그게 특혜지. 특혜를 받아가지고 이름을 바로 개명해 준 건데 그것을 실제로 지휘한 사람은 당시에 청주 지법원장 하던 윤용호 법원장. 이 사람이 이제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것을 개명을 해준 판사는 아마 이주영 이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홍준표랑 친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홍준표 이름 바꿔준 장본인이야?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홍준표 이상이 마땅치가 않은 거야. 이 새끼는 친박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바꿔줬다 그러면 뭔가 자기 위에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그 느낌 자체가 내가 제 이름 내가 바꿔줬어 그러면 기분 안 좋죠. 뭔 소리야? 네가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아니 근데 왜 참 난 이 판사도 웃기고 그 검사도 웃긴 게 홍준표 검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사도 웃기고 검사도 웃긴 게 아니 너 판사도 아닌데 판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이름 바꿔? 이 논리면 홍검표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사니까. 발표는 어떠세요? 발표는 괜찮아. 아니 근데 발정이 하더니 그래도 판표라고 했으면은 만약에 판표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다면 놀림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PP잖아요. 홍피피. 예. 반표는 이상하긴 하지. 예. 뭔 이름이 그렇게 그지 같아? 그래도 판자가 그 뜻이 좋더만요. 예. 아니 한자들 이름이야. 내 이름도 엄청 뜻이 좋고요.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어줄 때 뜻이 안 좋은 걸로 지어준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저는 그 20대 때 보건소에서 그 단기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어르신들 이름을 보면서 정말 와 옛날 어르신들 정말 이름 함부로 지었구나. 이름이 뭐 김남자, 박여자 뭐 이런 거 있죠. 두나, 세나 막 이런 거. 두나는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뜻이 없는 이름들도 많더라고요. 아 판자가 내 가까운 사람 중 한 네. 명 있었구나. 우리 이모 판순이.